저는 72 김말순입니다. 남편 보내고 10수년을 혼자 지냈죠. 하루가 길어질수록 기다리는 건 달마다 돌아오는 개나리였습니다. 그날만큼은 내 집이 경로당이 됩니다. 집집에서 가져온 반찬이 책상 위에 줄지어 올라오고 저는 장부와 봉투를 꺼내 놓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낸 돈을 적고 농담도 한마디 얹죠. 오래 버틴 사람들끼리만 아는 기운이 있거든요. 우리 모임은 넷입니다. 저와 우분자, 최봉녀, 방영심. 분자는 말이 화려하고 치장도 좋아합니다. 봉녀는 나이가 많아 모임의 맏언니 같고 체면을 중히 여깁니다. 영심은 막내인데 성격이 곧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죠. 저는 회계를 맡았습니다. 숫자 앞에선 마음이 괜히 꼿꼿해지네요. 그날도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막걸리가 돌고 김치전 냄새가 번졌습니다. 저는 장부를 펼치고 봉투를 정리했습니다. 이름을 부르며 받던 중 분자 차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분자가 고개를 살짝 숙였거든요. 이번 달은 조금 어렵다는 눈치였습니다. 말끝이 흐려졌고 웃음이 잦아들었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사람 살다 보면 사정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영심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달도 미뤘는데 이번에도 그러느냐고 했죠. 복녀가 그만하자며 분위기를 달랬습니다. 저는 장부를 덮고 밥부터 먹자고 했습니다. 배가 차면 말도 둥그러지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모임을 끝내고 흩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늘이 높았고 제 마음은 묵직했습니다. 비질비질로 덮다 보면 길이 이질어지거든요. 걱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장부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분자의 빈칸이 2칸입니다. 눈이 거기에 자꾸 가더군요. 빈칸은 말이 없죠. 그 침묵이 제 귀엔 오래 남았습니다. 내일은 먼저 안부 전화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모임은 돈으로 엮었어도 결국 사람 사이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부축해야 오래갑니다. 저는 오래가고 싶었습니다. 2장 빈칸이 만든 조용한 금. 다음 날 아침 저는 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 지내느냐 묻자 분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대놓고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느냐, 요즘 무릎은 괜찮으냐, 돌아가며 물었죠. 전화를 끊고 나니 더 불안해졌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괜찮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 주 금요일 시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분자를 봤습니다. 낯선 남자와 골목 모퉁이에 서 있었죠. A4 봉투 하나가 오갔습니다. 분자가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있더군요. 제 발이 바닥에 붙었습니다. 눈치채지 못하게 고개를 돌리고 지나쳤습니다. 사람은 늘 모르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부를 맡은 제 입장에선 눈을 감을 수도 없었죠. 며칠 뒤 모임날 분자는 또 밀어달라고 했습니다. 영심이 테이블을 톡 치며 말했습니다. 모임은 약속으로 붙들어온 거라며 이번엔 넘어갈 수 없다고 했죠. 복녀가 중재했습니다. 사람마다 고비가 있다며 한 번만 더 기다려주자고 했습니다. 저는 장부를 펴놓고 숨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빈칸을 채우는 계획이 필요하다고요. 얼마씩 언제까지 적어놓자고 했습니다. 분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얼굴빛이 바람처럼 바뀌는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분자는 나를 왜 몰아붙이느냐고 했습니다. 내 말을 왜 못 믿느냐고 했죠. 저는 믿으려고 애쓴다고 말했습니다. 장부가 중간에 흔들리면 모두가 흔들리니 계획을 적자는 거라고 설명했죠. 그 순간 공기가 딱딱해졌습니다. 모임은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사람을 믿는 일은 늘 고단합니다. 믿음은 서류가 아니고도 장부보다 무거워요. 저는 밤에 잠깐 잠이 들었다가
분자가 봉투를 껴안던 모습이 떠올라 깼습니다. 햇살은 따뜻했는데 가슴은 차갑더군요. 다음 모임 전까지 뭔가 결정을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3장 체면과 살림 사이. 분자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화사한 블라우스를 입고 귀걸이를 반짝이며 나타났습니다. 사람은 좋게 보이면 좋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꾸 장부가 떠올랐습니다. 겉은 환하고 안은 쑥대밭이면 어쩌나 그런 걱정이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았죠. 복녀가 말했습니다. 분자도 사는 맛 좀 봐야 한다고요. 평생 남만 챙기고 산 사람이니 이제 좀 본인을 챙겨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영심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이상하지 않느냐고요. 돈 못 내는 사람이 오히려 더 화려해지는 건 뭔가 어긋난 징조 같다고 했습니다. 저녁 무렵 분자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잠깐 보자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카페 구석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분자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손이 자꾸 컵을 만졌습니다.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표정이었죠. 저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면 문이 닫힙니다. 사람 마음은 문입니다. 스스로 열어야 들어갈 수 있죠. 분자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장부를 흔들어 죄송하다고요. 저는 계획을 세우자고 다시 제안했습니다. 그때 분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요. 저는 왜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무너지려는 체면을 다치게 할까 봐요. 저는 체면이 사람을 살리는 날을 많게 봤습니다. 잘못과 체면은 다릅니다. 체면이 남아있으면 돌아올 길도 남습니다. 헤어져 나오는 길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바람이 달라졌죠.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더 미룰 수 없다고 말해야겠다고요. 착한 척은 쉽습니다. 그러나 공동의 약속은 누가 한번 단단히 말해줘야 지켜집니다. 나는 회개죠. 그 책임에서 도망치면 나부터 무너집니다. 그 밤 장부를 가방에 넣어 머리맡에 두고 잤습니다. 숫자가 제 등을 밀었습니다. 사장 깨지는 소리. 모임날 경로당 문을 여니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분자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영심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먼저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빈속에 말하면 칼이 됩니다. 김치전이 돌고 막걸리가 한 잔씩 따라졌습니다. 손이 조금 풀릴 때 장부를 펼쳤습니다.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번 달부턴 미룸 없이 받자고요. 분자에게는 지난 2달의 빈칸을 채울 계획을 적자고 부탁했습니다. 얼마씩 몇 달 날짜는 언제 이렇게요. 분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심이 더는 못 참겠다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라고요. 어디에 돈을 쓰는지 숨기면 더 의심이 간다고 했습니다. 복녀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몰지 말자고 했습니다. 분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진짜 미안하다고요. 그러고는 시선을 바닥에 둔 채 말했습니다. 딸이 아프다고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허덕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떠났고 혼자 감당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경로당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영심의 어깨가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를 묻는 건 나중 일입니다. 지금은 사과를 받아들이고 방향을 세워야 해요. 저는 계획을 다시 적자고 했습니다. 딸의 병원비가 우선이라면 모임과 병원비 사이에 숨통을 만들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복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분자가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말했습니다. 나를 의심한 눈빛이 잊히지 않는다고요. 나를 몰아붙였다고 느낀다고 했습니다.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람은 상처받으면 날이 섭니다. 말이 더 엇갈릴 것 같아 모임을 서둘러 접었습니다. 정리하며 저는 장부를 보았습니다. 빈칸이 더 넓어 보였죠. 집에 돌아오니 다리가 묵직했습니다. 딸의 병원비라는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제가 주워 담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임은 제 책임입니다. 저는 동주민센터를 떠올렸습니다. 의료비 지원 제도가 많아졌다고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문을 두드리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는 길을 알아봐야 합니다. 제가 먼저 알아보는 게 맞습니다. 오장 서류와 눈물.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 직원을 만났습니다. 의료비 긴급복지, 산정특례, 병원 사회사업팀 연계 설명을 차분히 들었죠.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받아 나왔습니다. 분자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분자가 잠시 망설였지만 오겠다고 했습니다. 체면이 자꾸 발목을 잡는 순간이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기대어서야 멀리 간다고요. 병원 사회사업팀 상담실에서 분자는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딸 선미가 희귀질환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하답니다. 작년부터 병원비가 쌓였고 카드값이 모자라 대출과 사채를 섞어 막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골목에서 본 봉투가 생각났습니다. 분자는 울었습니다. 딸 앞에서는 못 우는 눈물이었겠죠. 상담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지원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길이 있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나오는 길에 분자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3번이나요. 저는 말했습니다. 미안하단 말보다 앞으로 할 일이 더 중요하다고요. 장부는 같이 지키자고 했습니다. 우리 넷이 함께 버텨왔고 함께 지켜야 오래 간다고요. 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저는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영심과 복녀를 따로 만났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영심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규칙은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대신 숨통을 만드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비상계약을 만들자고요. 의료 사망화재 같은 급박한 상황이면 한 번에 한 해 계에서 단기 대여를 허용하자고 했습니다. 상환 계획서를 쓰고 장부에 공개하며 다음 사람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요. 복녀가 손뼉을 한번 쳤습니다. 그래야 체면도 살고 원칙도 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보리차를 나눠 마시며 새 규약의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글자는 냉정해서 좋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미끄러질 때 붙잡아주죠. 저는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장부 옆에 새 규약 초안을 올려놓았습니다. 잠이 깊게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에서 바람이 빠졌습니다. 6장 장부 위의 약속. 모임 날 저는 새 규약을 읽었습니다. 비상대여 항목과 상환계획, 공개 원칙 모두 조목조목 적었습니다. 분자가 제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고 영심은 팔짱을 풀었습니다. 복녀가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저는 펜을 건넸습니다. 분자가 상환 계획서를 썼습니다. 매달 얼마씩 몇 달, 첫 날짜, 마지막 날짜, 연체 시 조치까지 적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지 않게 펜을 잡아 장부 옆에 클립으로 꽂았습니다. 영심이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뿐이라고요. 다음엔 감정으로 넘어가지 말자고요. 분자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대여액과 잔액을 맞췄습니다. 숫자가 맞아 떨어질 때 나는 조용한 소리, 그게 저는 좋습니다. 마음도 덜컹 제자리를 찾거든요. 모임이 끝나갈 때 복녀가 조용히 우리 넷의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장부와 찻잔과 접시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어깨를 맞댔습니다.
얼굴엔 깊은 주름이 겹겹이 놓여 있었고 눈끝엔 물기가 돌았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버팁니다. 규칙과 정, 체면과 살림, 그 경계에서 손을 맞잡고요. 그날 밤 늦게 분자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병원비 지원이 승인되기 시작했고 사회사업팀에서 연락이 왔다고요. 본인 부담이 줄면 상환이 더 빨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잘했다, 고생했다 두 마디를 보냈습니다. 길은 보였고 발은 아직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발이 바닥에 닿아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게 나이 든 사람들의 방법이죠. 7장 흔들리는 순간을 건너며 일이란 늘 계획대로만 흐르진 않습니다. 2달째 분자가 약속한 날짜에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딸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영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먼저 물을 한 잔 권했습니다. 사람을 다그치기보다 숨을 고르게 하는 게 우선이죠. 우리는 잠깐 말을 멈추고 컵을 들었습니다. 복녀가 이럴 때 규약이 우리를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연체 조항대로 다음 달 상환액을 조정하고 미납분 2월을 장부에 명확히 남기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영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을 억눌러 얻은 동의였겠죠. 분자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도장 찍고 사인하고 우리는 다시 장부를 덮었습니다. 덮인 장부가 테이블 위에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 마을 사람들 입도 움직였습니다. 소문은 늘 빠릅니다. 모임 돈 가지고 난리가 났다더라. 회계가 너무 빡빡하다더라. 반대로 너무 느슨하다더라. 말이 오갔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몇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문은 바람입니다. 붙잡으려 들면 더 센 바람이 부죠. 저는 바람이 잦아들길 기다렸습니다. 대신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병원 사회사업팀과 수시로 통화했고 분자의 상환표를 점검했습니다. 영심과 복녀에게도 그때그때 공유했습니다. 속도가 진실의 편을 들 때가 있습니다. 늦게 알면 더 의심하거든요. 어느 저녁 분자의 딸 선미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고맙다고요. 엄마가 어제 오랜만에 웃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장부의 숫자는 차갑지만 숫자가 만드는 효과는 뜨겁습니다. 웃음이 돌아오면 몸도 따라옵니다. 저는 노을을 보며 마음속으로 숫자를 한 번 더 셌습니다. 채움과 비움이 교대했습니다. 8장 우리가 붙들어 지킨 것. 반년이 지났습니다. 장부의 빈칸이 서서히 채워졌고 분자는 약속한 마지막 상환 날짜에 봉투를 두 손으로 올렸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 금액을 확인하고 장부에 빨간 줄을 그었습니다. 상환 완료. 그 한 줄에 모임 6달이 4사람의 밤과 낮이 한 집의 눈물과 숨이 담겼습니다. 영심이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복녀가 박수를 쳤고 분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차를 새로 끓였습니다. 따뜻한 찬물이 컵에 닿는 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규약을 한 번 더 손봤습니다. 비상대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부 공개 범위와 공유 방법을 문장으로 굳혔습니다. 규칙은 사람을 묶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만든 우리만의 울타리였죠. 그 울타리를 4사람이 같이 세웠습니다. 체면은 지켜졌고 살림은 붙들어졌고 약속은 살아났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즈음 분자가 일어났습니다. 제 앞에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손가락만 한 실핀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본인의 혼수 상자에서 꺼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충분하다고요. 분자가 말했습니다. 덕분에 버텼다고요. 모임이 아니었으면 자신이 부서졌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상자를 다시 밀었습니다. 4사람이 같이 했다고요. 누구 하나 빠지면 이 결말은 못 왔다고요. 집으로 돌아와 장부를 제자리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고 손을 얹었습니다. 숫자와 도장의 질감이 손끝에 남았습니다. 창밖에 저녁이 내렸고 골목이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래 사는 일은 결국 붙들고 놓는 순서를 배우는 일 같습니다. 놓을 건 놓고 붙들 건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임은 붙들 걸 붙들었습니다. 사람과 약속이죠. 며칠 뒤 선미가 퇴원했습니다. 분자는 국을 끓여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소금을 맞추다 말고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같이 한 숟갈씩 맛을 봤습니다. 소금이 딱 맞았습니다. 저는 그 짠맛이 오래가길 바랐습니다. 살림의 맛은 과하지 않아야 오래가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장부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잃지 않았다. 그 문장을 적고 나니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다음 개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오래 가야죠. 오래 가는 게 이기는 겁니다.